나만 없는 애플 에어팟 2세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지금 바로 광고가 끊기기 전 팟빵에서 배너를 클릭한다. 둘,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음에 드는 휴대폰을 선택한다. 셋, 49,0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고 에어팟 2세대를 조건 없이 받는다. 넷,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010-9629-7016으로 전화한다. KT 공식 대리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핸드폰도 찾고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 모델은 덤으로 가져가세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약 좀 드시면 될래요? 정미신 준비하실래요? 아니요. 이거 오프닝 좀 네가 해라. 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네. 일당 10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유. 자. 좋죠?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책이 예, 제4차 산업혁명. 제목이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네,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두꺼워요. 아니요, 얇습니다. 한 270페이지, 80페이지. 네. 별거 없어. 별거 없구나.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고, 네. 특히 이제 뭐 기술적인 면에서 뭐 이런저런 청사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슨 명견 말리니 뭐 어쩌고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다루긴 하는데, 실체가 좀 모호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들은 딱 그 시점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기기관 딱 발명. 그렇죠. 아니면 뭐 무슨 전기 발명. 네. 혹은 인터넷. 딱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언제, 왜냐면 그. 뭐예요, 정확하게?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뭐냐 네. 한 줄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기존에 갖고 있던 네. 그 우리 인간의 모든 분야의 기술들이 있죠. 네. 그 기술들이 하나의 어떤 ICT로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효율성과 연결성을 아주 극대화해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어떤 그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초연결성. 이제. 초연결성. 네.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감이 좀 안 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좀 다른 그 재미없는 얘기 말고 네. 좀 재밌는 거면 골라서 저희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리랑 직업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예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미국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을 하는데 네.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직업 중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확산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변하냐. 사라질 직업.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현재 미국의 직업이 발전한 사회일수록 직업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직업이 한 2만에서 3만 가지고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 8만 가지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미국 모든 직업의 47%가 위험해진다. 절반이 그냥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뭐 변호사, 의사, 네. 기자, 회계사. 회계사는 이제 회계 규칙이 있으니까 1순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보험 판매, 사서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또 안 맞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이 책에 보면 그 표를 보니까 제가 그 책의 내용은 미국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표를 보니까 가장 영향을 안 받는 직업 중에 또 내과 의사, 외과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래서 충분한 내용도 아직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많은 직업의 대부분이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하시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든 초연결이 되니까 소비자가 지금 얼마나 편해졌냐. 네. 예전에는 사실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후반만 해도 가게 가가지고 옷 사러 갔는데 옷을 입어보고 그냥 나오잖아요. 소금 뿌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 가게 사장들 중에. 자기 재수 없다고. 왜 옷 몇 번이나 입었는데 안 사고 가냐고. 예,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옷 사러 가서 자기 괜히 그거 나가는 거 미안해가지고. 뭐래도 하나 사오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옛날 사람이라 그렇구나. 네. 자, 그런데 요즘은 뭐 주문을 해가지고 반품하는 거 얼마나 쉬워졌죠. 그렇죠. 환불 다 해주고. 그러니까. 써도 환불해줘요. 요즘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카시만은 아니고요, 여러분.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그런 사회다는데 문제는
소비자가 바로 또 우리 노동자잖아요.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소비의 혜택이 많아지는데 정작 내가 노동을 해야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소비가 사라지면 아니 노동이 사라지는데 소비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림의 떡이 안 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하자고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부결됐지만 그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아 나라에서 무슨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더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AI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건간에 네, 최소한의 어떤 생활 유지를 위한 그 돈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냥 연금을 젊었을 때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에서 도입을 하려 했는데 일단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죠. 아,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사실 저도 이제 그 덴마크에서 이제 식당 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요리사를 했는데 요리사를 하다가 그 애 학교에 뭡니까 창간 수업을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학교에서 호출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지금 당신은 지금 아이하고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못 오냐니까 직장 다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요때 아이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 어떤 소득 연금이 어떤 그 급여를 준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회사를 그만둬라. 회사 그만두라고요? 네, 식당 그만두고. 잠깐 오라는 게 아니고. 네, 식당 그만두고 그렇게 좀 그 나라에서 돈이 나오더래요. 그런 걸. 아, 그래 그만뒀어요? 예. 네.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그렇게 주더래요. 천국이네. 예. 네, 그리고 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가게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내 가게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바로 가게를 하면 세금이 등록 세금이나 이런 게 많고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가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좋다 막 이랬는데 문제는 가기가 쉽지가 않죠. 진입 장벽은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한 거는 이제 북구 나라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본소득 같은 것이 되면 몰라도 안 되면 네.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고. 네, 그렇죠. 그 뭐죠? 영화 엘리시움인가? 아, 그렇죠. 네, 그 맷 데이먼 나오는 그 영화 있었어요. 최근에 나왔던 거죠. 뭐 오래 안 됐죠. 그래서 그 약간 한 우주라고 하긴 좀 가까운 하여튼 지구 위에 뭐 몇백 킬로미터 위에 무슨 우주 정거장 큰 거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천국처럼 살고 있고 진짜 나머지 사람들은 지구에서 아주 그 비루하게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 지구에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게 지구인들의 꿈이에요. 목표. 네, 근데 뭐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이미 살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야? 천상에서 살고 그렇죠. 그 사람도 이미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정거장에다가. 그 롯데 호텔. 네, 그렇죠. 위에 보면 저 롯데 호텔을 얼마 전에 뭐 누구 초대받아서 잠깐 갔는데 잠실이요? 잠실. 네. 롯데 그 제 롯데월드 있잖아요. 네네. 롯데타워. 거기 79층인가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네. 햄버거 세트를 먹는데 제일 싼 게 햄버거였으니까 그게 한 3만 몇천 원인 거예요. 1인당. 한 세트 하나가 진짜 비싸네. 거의 3배네. 훨씬 넘죠. 그리고 콜라를 안 줘, 핵심은. 그런 거야? 콜라 따로 사야 돼? 감자랑 그 햄버거만 주는데 3만 몇천 원이에요. 그래서 콜라는 먹어야 되잖아. 콜라를 하려면 콜라가 16,000원인가 그런 거예요. 호텔이에요? 호텔에 있는 음식점?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나 너무 놀래갖고. 비싸다 근데. 그러면 결국 한 5만 원 들여서 햄버거 세트 하나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인당. 야, 내가 이거를 진짜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지만 제정신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거기서 뭐 아주 일상처럼 먹는 사람들도 스테이크 있더라고요. 시켜서 먹고 파스타 시켜 먹고. 아니 뭐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돈의 맛 보면 그 아주 그 상류층들 초상류층들 살아가는 생활을 약간 단면을 좀 보여주잖아요. 거기서는 집에 아침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상적인 집밥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면 그냥 진짜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어떤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지금 단절이 심해지고 가고 있다 이거죠.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1,500원짜리 김밥을 먹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맨날 한 10만 원짜리 그냥 저 식사를 몇 끼니 먹고 있는데 무슨 밥을 1,500원에 해결할 수 있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과
보통의 우리의 삶이 이제 점점 괴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갈등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 사회가 고르지 못하면 네. 흔히 말해서 이제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불안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맞아요. 그게 저 크거든요. 미쳐요. 네. 저 환장합니다. 네. 배 아프면. 특히 우리가 이제 비교와 경쟁에 네. 기대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한국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아주 비교 경쟁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지금 보릿고개 넘지 않았냐지만 중요한 건 보릿고개 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지금 나는 예를 들어 1,000짜리 밥을 먹고 있을 때 남은 100만짜리 밥을 먹는다 이러면 이 사회는 없어져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그 갈등들이 생겨날 수밖에, 원한과 분노가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오히려 더 좋았던 게 다 같이 좀 못 살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같은 동네면은 뭐 물론 그 안에서도 쟤네 집은 좀 있죠. 부자고 네네. 우리 집은 좀 가난해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뭐 단면만 보는 거잖아요. 그 집안의 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근데 요즘은 그 인터넷이 문제야. 인스타나 이런 걸 보면은 막 다 너무 잘 살아 보이고 요즘 뭐 포르쉐 다 타고 다니고 애 있으면 다 까이엔 다 갖고 다니고 에르메스 다 들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괜히 나만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전 무척 괴롭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ICT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더 부작용. 알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진짜. 모르면 되는데 네. 이게 또 한꺼번에 이제 모든 사정들이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뭐 진짜 아는 게 병이 돼버리는 건 그렇게 그치.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나라뿐 아니라 이게 국제사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긴장이 높아지니까 테러가 빈발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사실은 국제 문제뿐 아니라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라지는 일자리 대부분이 여성한테 더 불리하거든요. 아, 그래요?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하다못해 지금 그 마트 캐셔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1위가 세일즈맨이고 영업사원, 네. 두 번째가 마트 캐셔예요. 직종으로 따질 때. 예, 마트 그래요? 캐셔가 한 340만쯤 되는데 최근에 구글 무인마트 지금 네, 실험하잖아요. 네. 그러면 340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사회 분할이 되죠. 3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미국은 시장에 맡긴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예전 로마 때도 시민들이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용병 제도가 도입됐어요. 네. 외국 용병을 가지고 군대를 하니까 시민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군인에서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 했는데 땅은 전쟁하다 나간 틈에 그 땅 농사를 못 지니까 이제 지주들한테 팔아놓으니까 네. 그 라티푼디움이라고 대주주들은 땅을 다 가지고 와 있고 재벌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나라에 폭동이 나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로마 때도 기본소득을 준 거예요. 빵을 나눠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빵만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아프니까. 그리고 그 배가 아프고 시간 나오니까 불평불만 할 수 있잖아요. 빵을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 맨날 24시간 빵만 먹을 수 없잖아요. 빵 먹고 나서 중간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우라통이 씻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달래야 되니까 스커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콜로세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막 검투사들 경기도 시키고 짐승하고 싸움하고 목욕탕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목욕이나 좀 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국가 공동체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건 역사적으로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만의 문제는 아니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럴 때 그거를 제대로 정부라든지 국가가 네. 대처를 못하면 그 국가는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캐셔가 340만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는 45만입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숫자. 크죠. 예. 근데 왜 우리 그 마트 가면은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인, 예. 그게 있잖아요. 있어. 한두 개씩 네.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뭐 아마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제일 1순위죠. 많은데 네, 맞습니다. 거의 1순위죠, 네, 그분들도. 대부분이 여성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내의 어떤 빈부 간의 어떤 사회 불안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제 테러 문제 그리고 남녀 간의 전통적인 격차도 또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양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양해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네. 사실 이게 디지털 노머드 이런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ICT가 개발되면서 이제 자유롭게 보이잖아요.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어디 가서 작업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일하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말씀대로 이 분야에서 오히려 사이버 개토라고 하거든요, 요즘. 자기들끼리만 고립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까 말씀대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열받고 이러니까 딱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교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요즘 그러니까 그런 사회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주말마다 석방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맞고 모든 건 우리 주변은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우죽죽하다 이런 그런 식의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배 현상이 일배화가 다 심각해지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사회 불안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메갈이야. 예. 메갈? 너 메갈이야 혹시? 메갈? 메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메갈이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일자리를 지켰다 하더라도 이런 디지털 노마드 때문에 일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나오는 일자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 파견직이지 않습니까? 임시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욜로 하자 이래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맞아. 그냥 욜로는 하자. 오늘 다 하루 포기해버리는 거지. 이 생망. 먹고 살자 그냥. 그렇죠.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다 이건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진짜 골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돈을 준비하라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지금만 계속에 즐기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이런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소문난 잔치긴 한데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시 경우도 있고 오히려 소문난 잔치에 예를 들어 갔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던 쪽방마저 깰 수 있다. 지금 그런 정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민현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기대되는 거 뭐 있습니까 혹시? 기대되는 거? 요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이건 혹시 이거는 내가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런 걸 얘기를 해줬어야지. 뭐가 있는지를? 그럼 답을 줄게요. 섹스 로봇. 섹스 로봇? 땡기는데? 지금도 근데 바이브레이터 같은 건 있잖아. 그거,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해석하면 섹스 로봇의 하나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미래의 섹스 로봇은 예를 들면 과거 그 영화 데몰리션 맨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아니면 AI였나요? 아이로봇이었나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의 영화인데 AI에 나오죠. AI에 나오죠. 그 어린애 도와주는 주드로가. 지골로. 그렇죠. 네. 지골로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골로가 그 남창. 네. 이런 뜻이죠. 아, 진짜? 네. 아메리카 지골로 그 영화 있었죠. 네네네. 근데 하여튼 그 지골로라는 애가 나오는데 걔는 정확하게 그 여성의 취향을 순식간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빅데이터로.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눈빛에 이 정도 자세면 어느 정도 왔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왔다. 이걸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음악 틀어주고 얘를 이제 좋은 밤을 보내게 해주죠. 그런 물론 지금 당장 그게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모든 욕망이 사라지기 전에. 시급해요 지금. 우리나라 부부들 중에 섹스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시급해요. 일단은 여자 로봇이 먼저 나오긴 나왔어요. 네, 지금 나왔어요? 네,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다고 아주 어때요? 움직임이 유연하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거의 그냥 인형 수준인데 거기서 이제 대화는 좀 하죠. 남자가 말 거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든지 신음소리를 좀 내준다든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외국엔 많이 있죠. 일본엔 당연히 있고 그때 스페인에서 아마 뭐를 만들어 갖고 그때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당연히 있고 가격이 한 얼마 정도? 그때 한 200만 원 정도였던가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값이 아주 저렴한데요. 그러면. 근데 제 가격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이거보다 훨씬 비쌌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그 친구랑 이제 하는 건데 상상하지 마세요. 그게 저는 상당히 많이 보급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렇지. 지금도 사실 연애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도 힘들어하고 결혼도 당연히 힘들고 그냥 연애 자체도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갖고 좀 발전되고 이런 거 자체를 귀찮거나 혹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그냥 그 친구 집에 하나 들여다 놓고. 그러면 그쪽 세계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도 다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경제적 프롤레타리아트만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성적 프롤레타리아트,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불안한 여건들 그리고 불안한 심리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이 결국 지금 사이버 섹스라든지 그런 어떤 섹스봇 이런 식의 그런 걸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말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결국 이것도 양극화거든요. 왜요?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성적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로봇 막 한 20대씩 살 거 아니야. 취향에 맞게 야 나는 저 무슨 어떤 처녀의 느낌과 비슷한 미란다커 뭐 느낌 뭐 무슨 EY 저기 아오이유 뭐 스타일 뭐 이런 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탈 리콜 보면 집에 들어가면 그 어떤 그 입력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자기 응대도 하고 다 뭐 분위기 즐길 수 있게 그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토탈 리콜에. 그리고 그 데몰리션맨이라는 영화 보면 네. 그게 이제 누구죠? 그 스티븐이 아닌데 실베스타 스텔론 네. 그 양반이랑 그 스피드에 나왔던 여자 산드라 블록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산드라 블록이 그 인공지능 섹스 기계에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걸 안 했다. 예전에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했다 그러니까 아우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면 막 그 무슨 막 비위생적이다 이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크리스천 베일 나왔던 이퀄리브리엄 영화 있잖아요. 이퀄리브리엄. 네. 거기도 보면 다 그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딱 닫고 뭡니까 인큐베이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뭐 공장에서 찍어냈듯이. 예, 그 영화 있잖아요. 넷플릭스 마찬가지고. 예, 그건 인공자궁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AI의 어떤 세계가 그려내는 만약에 좀 어두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AI가 그러니까 그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한 핵심 아이콘이 AI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인간을 넘어선다.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유전자 치료라든지 유전자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애를 맞아. 자 우승 유전자 그것도 돈을 내가 좀 더 좋은 유전자 넣으면 맞아. 그 영화 가타카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걸 어떤 이 윤리적 문제나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 종교적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 크게 대두가 될 거다 이거죠. 자 만약에 정민현님은 저 그거 고민해봤었어요.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톰 크루즈 같은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정우성 같은 애를 낳을 수도 있고 그렇지. 현빈 아니면 지금 저 남편의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남편 애 낳아야지. 아니 물론 그렇긴 하는데 볼 땐 그게 무조건 그 남편을 안 따른다는 게 아니라 그 남편 애로 가지만 예를 들면 뭐 눈은 좀 어떻게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외모적으로도 그런데 지능적으로도. 그러니까 네, 지능도 그렇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병이라는 게 다 유전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 좋은 유전자는 좀 배제하는 방안 고민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이게 좀 문제예요. 우리가 건강에도 안 좋은 유전자 대표적으로 암이잖아요. 암이 네네네. 이제 발현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암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보거든요. 암 유전자. 왜요? 예를 들어 우리 태초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이런 인간이 아니라 유전자는 우리가 진핵생물로부터 계속해서 몇십억 년 동안 이어온 거잖아요. 자, 태초에 얼마나 이 지구 대기라든지 이 전부 독가스 아닙니까? 유황가스에다가 땅도 들고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유전자가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 열악한 환경을 견디낸 게 암 유전자거든요. 아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그 암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암 유전자를 죽이려면 그렇게 독하게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정도의 그 뜨겁고 정말 그 유해한 공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도마뱀은 꼬리 잘리면 또 나오듯이 왜 인간은 저렇게 인간이 마무리 영장인데 왜 저렇게 못 되나 하지만 또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 암이 그만큼 독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줄기세포도 이제 좀 약간의 비슷한 위험이 있지만 그게 새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 기관이 성장하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어가 안 되면 그게 암이잖아요. 무한 증식하잖아요. 암세포는 원칙적으로 안 죽.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같이 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가 나쁜 유전자만 잘라낸다는데 그게 지금에서 나쁘지만 변화된 환경에서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풀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지금 현재의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고 할 때 또 갑자기 이 지구가 어떤 환경이 될지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딱 좋아 내가 봤을 때. 아 그래?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고 요 정도가 딱 생활의 편리함도 누릴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딱 수준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렇게. 왜냐하면 돈을 그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뭐 윤리적으로 아니면 뭐 법적으로 이걸 막는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든 어떻게 뭐 편법을 써서라도 분명히 이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거 하면 이것도 또 역시 빈부격차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당장 뭐 2대 3대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일단 내 아들이 무슨 우리 유전적 질병이 있다 그러면 이거 잘라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걸 또 컨트롤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컨트롤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가 권력의 크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 심화될 거다. 벌어질 수 있다. 더 심화되고 악화된다. 이럴 때 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유토피아를 기대했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열린다. 이거죠. 그래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사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 불평등이라는 게 모두 만악의 근원이 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든 획득한 게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갈 때 그냥 평등할 때 더 자유가 생기고 자유로울 때 더 평등해야 되는데 자유를 추구하다가 평등이 더 이제 질이 나빠지게 버리면 그런 보고서도 여기 나와요. 이 불평등을 하면 더 사람이 폭력적이고 재수가 더 늘어나고 정신질환이 더 늘어난다. 그 대신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신뢰도도 줄어들고 공부도 더 못한다. 그러니까 평등해지니까 아동복지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사회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 지금까지 미국 사회가 잘 버텨왔던 게 미국 중산층의 신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 적당히 일을 해가지고 직장을 갔다 이거죠. 그러면 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아이들 이제 자기 독립하고 또 노년에는 집이 있으니까 연금도 회사에서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건강하고 이 사박자가 돌아가는 게 이제 미국 중산층을 구축했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올해 그러니까 17년 초에 미국 ABC에 다이앤 소예라고 유명한 여성 앵커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 마이 리얼리티즈 해가지고 그 8부작인가 9부작 그 드라마 다큐를 방영을 했어요. 그거 보면 그거 나와요. 자기는 소여도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가 대표적인 참 출세를 어떻게 보면 한 거지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사관 같은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막 그 간호사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집도 만들고 자기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이제 그런 자기 아버지 엄마 같은 사람을 추적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잡이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잡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막 허덕거리는 거예요. 이 애를 키우고 그렇죠. 하는데 집 대출금 갚아야 되고. 우리랑 똑같네. 네, 학비도 옛날에 다닌 것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왜 내가 지금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한 달 내내 이제 하루 이틀밖에 못 쉬고 일을 하는데도 애들하고 이제 뭡니까 레스토랑 한번 갈 수도 없고 나 이렇게 힘드냐.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진짜 이 집값하고 학비가 너무 올라버렸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중산층 신화가 붕괴되는 걸 보여주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갈수록 이런 어떤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불평등 문제가 더 다가오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게 사실 지금 좀 크죠. 집값을 잡아야 돼요. 집값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 사고 싶은데요? 집이 문제예요. 집이. 뭐 살 수 있어야지. 그리고 아까 없어지는 직업과 생기는 직업 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럼 생기는 직업은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 생기는 직업은 결국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프로그램, 컴퓨터 요 것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불리한 아직까지 좀 너무 불리해요. 너무 불리해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그렇지. 빅데이터 분석까지입니까? 미리 준비했잖아요, 저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는 딱 흐름을 읽어야 돼. 뭐가 있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볼 때 가장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을 직업. 요양사.
정서적인 친밀감을 줘야 되니까. 네, 그거는 로봇이 절대 할 수 없는. 아, 그렇네. 네, 요양사. 그리고 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하면 막 엄청나게 막 정교하고 이런 걸 할 거라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로봇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 사람의 손을 아주 정교하게 쓰는 일은 꽤 오래 갈 거예요. 이 로봇이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렇죠. 외과 의사도 그렇고. 네. 외과 의사도 뭐 아마 저는 조금 더 남아 있을 거라고 보긴 하고, 아니면 저 수공예 같은 거 하는 분들 있죠. 네. 요건 좀 한장 갈 거예요. 만들기? 그래. 네. 아니면 저 스포츠 쪽. 왜냐면 그렇지. 스포츠는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뭐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보다 더 잘한 무엇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로봇이 들어가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너무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이 엄청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투자를 할 그런 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래서 아마 스포츠나 연예 엔터테인 이쪽 산업이 그치. 괜찮긴 해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바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네, 스포츠랑 연예. 네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 슈밥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딱 여기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봐요. 4가지 지능을 개발시켜야 된다. 말 그대로 사람의 인지 기능, 우리가 말하는 지성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정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 이런 걸 하게 하고 그다음에 영감. 영감이란 건 이러더라고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4번째가 건강 관리, 예, 신체 지능. 요 4가지를 하라는데 그게 핵심이 결국 그거죠. 지금 말씀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게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도 기본적으로 이 대중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키우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을 개인으로서 준비한다. 이런 우리 지금 거죠. 다 준비하고 있네. 우리가? 우리 지금 교감하고 있잖아요. 일찍 좀 와. 그리고 이건 이제 저의 예측인데 본능에 충실한 일들이 굉장히 발달할 겁니다. 본능. 그러니까 막 머리 쓰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본능적인 일. 예를 들면 몸을 섹스 포함해서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여성의 성적 매력 혹은 남성의 성적 매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더 왜냐면 사회가 이렇게 점점 발전할수록 이제 지적으로는 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외적으로 그죠 아주 본능에 점점 충실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2가지가 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활의 어떤 편리성이 극대화되니까 바로 그러니까 본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적 진화, 영성의 진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더 흔히 말해서 사람이 좀 더 이제 신으로 다가가려는 길을 걸으려는 경향도 같이 커질 것이다. 2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질이 저기 4차 산업혁명의 주장대로 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아주 잘 이제 모든 사람에게 더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면 오히려 본능으로 더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결국 또 양극화라든지 이런 걸 더 심화시킨다면 결국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새로운 중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중세 사회가 우리가 중세 사회를 사람들이 막 암흑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천년간 암흑에 사로잡혀 있다가 르네상스에 빛을 받아 환해졌다는데 중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그 로마 때 사람들이 참 즐겁게 먹고 놀고 향락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고 정말 암흑에 갇혀 살았던 불쌍한 시대 이렇게 봐요. 자기들이 정말 빛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영접하니까 그 빛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아는데 그래요? 저 하나님을 영접 못하고 자기들의 몸의 어떤 본능에 따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망하지 않았냐. 그 불쌍한 사람들.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걸 뭐 좀 더 두고 봐야 안 되나 싶죠. 종교 산업이 더 커질 가능성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겠네. 생기겠다.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가 90년대 가장 그 유명했던 게 엄진리교지 않습니까? 살인가스였나요? 그 엄진리교의 어떤 창시자가 아사하라 쇼코라는 양반인데 이 사람한테 흔히 말하는 독교대를 나오고 일본 최고 엘리트들이 다 그 열광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일본의 부모들은 너희 아이들 혹시 그런 종교 가냐 안 가냐, 종교 믿냐 안 믿냐 그 정도로 이 영향을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이 당시에 이제 우리로 치면 90년대가 잃어버린 이제 10년에 들어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잘 안 되고 대학원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 비교 경쟁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잡아준 게 그 엄질리교의 그 속삭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있잖아요. 뭐 욕조에다가 몸 이제 옷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을 생수병에 팔아가지고 한 병에 100만원씩 받고 팔고 이런데. 예, 그걸 사람들이 사서 보고 와 좋다고 사고. 지금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옴질.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에 들어갔는데 계속 그걸 청구해가지고 지금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근데 사형을 선고하기 좀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 이제 풍교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화가 돼버리니까 일본 이제 사법 당국에서 교정 당국에서 사형 집행은 자연사를 이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죠. 그리고 그때 정말 그 엘리트들이 그래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종교 산업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가지고 특히나. 지금이라도 뭘 하나 잘 잡아봐. 종교? 지금 내 앞길도 못 잡는데 본래 앞길을 잡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본래 그 보세요. 우리 저기 대통령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제일 힘들었다잖아요. 자기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을 홀리게. 왜냐면 자기가 아니까 지금 그 심정을. 사기꾼이 되라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저 양심은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종교에 있어 사이비는 얼만큼 힘을 가졌느냐가 사이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봐요. 그 교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지금 여의도에 계신 그 큰 그분도 우리 기존 종단에서 사이비 판단 받았거든요. 근데도 그냥 갔단 말이죠. 근데 커지니까 사이비라고 아무도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정민님도 나중에 커지면 사이비가 아니에요. 일단 먼저 가입하실래요? 저한테 11조를 내시고 11조 일단 먼저 저의 첫 신도로 정영진 씨를 그런 거 따라하지 마. 11조. 다른 11조. 데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해요. 11조 먼저. 근데 어디 가서 11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희한하죠. 대충 그 종교들이 11조를 많이 선택해요. 다른 데도요? 네, 대충 그렇더라고요. 10%라는 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부가가치도 10%잖아요. 네. 그러네. 네. 붙이세요 오늘. 알았죠? 믿음이 뭔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믿음 좀 난 보여줘봐요. 사랑?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혹은 뭐 믿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준비할 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대로 이제 슈밥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는 참 애매한데 그래서 슈밥한테 어떤 이제 한국에 강연을 왔을 때 누가 물었어요. 당신 손자에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뭘 하라고 하겠냐니까. 슈밥이 손자가 있군요. 네. 그 슈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손자 아직 어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나는 그냥 손자에게 너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했다가 더 많은 기회를 포용해라. 뭐야? 아니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루뭉실한 얘기는 우린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슈밥 이야기는 자기가 이 이제 다보스 포럼을 만들 때가 1971년인데 그 당시 세계 인구가 40억이었대요. 그때 절반이 20억이 빈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15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이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10억이다. 그만큼 많이 이제 인류 사회는 어떻든 발전했다. 네, 발전하고 불평등을 줄여가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가 열린 건 분명히 사실이다. 지금 여러 가지 ICT 혁명이라든지 이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도 많지만 기회가 열리니까 그 기회를 잘 숙고해서 이렇게 가라. 이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가 심리치료사 이런 거 괜찮겠다. 심리치료사.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심리상담사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아까 종교적인 거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파토스라고 하죠. 이 감성을 건드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란 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로고스 이성의 기능이 있고 파토스 감성 감정의 기능이 있고 에토스 윤리적인 거. 사회와 나의 관계. 이 세 가지 기능이 잘 이제 발현된 사람이 진정한 이제 철인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어떤 현자가 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거든지 그런 세 가지 기능들이 우리가 잘 좀 배합을 잘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한데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거는 칸막이를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연결을 해라는 거니까. 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도 중요한데
그 한 분야의 전문성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이런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좀 벗어나서 이제 연결을 해라 이런 거니까. 네네네. 그런 어떤 그래서 뭐 저희들 저희들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책들 그 저희 이제 팟캐스트가 사실은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고전과 현대와 과학도 다루고 이런 뭐 또 소설도 다루고 이런 것들이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이걸 들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은. 컨텐츠를 또 갖고 있으면 어느 시대든 괜찮습니다. 컨텐츠를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저는 노인 심리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해놨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있죠. 2010년 참 이상한 거 많이. 네, 그때 하여튼 잠깐 제가 좀 놀 때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시험을 봐요? 시험도 보죠. 시험도 보고 이제 강의를 뭐 70몇 시간인가 이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이수하고 테스트 후에 이제 자격증 받았습니다. 실습 테스트 같은 것도 해요? 실습 테스트는 없어요. 실기는 없고. 네. 이거는 아니야. 실습을 해야지. 그건 실습이 중요하지. 그 협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회가 할머니 할아버지 들고 이렇게 몸 닦아주고 이런 실습을 해야지. 심리 상담이라고 나는. 심리 쪽. 심리 쪽. 근데 사실은 이게 심신상관론이라고 몸하고 마음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구나.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저희가 좀 읽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이 안철수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양반은 4차 산업혁명 맨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래도 백신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딱 3차 산업혁명 때 마인드예요. 그분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더 발전하지는 못했어. 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결국은 저는 만약에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제 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고 희망과 낙관도 있는데 결국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있잖아요. 그게 본래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사람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잖아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만든 존재에서 피조물에서 자기가 오히려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컴퓨터 지금 하는 게 우리는 기계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애초에 컴퓨터는 사람을 말한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포탄의 궤적 이런 거 있죠. 궤도를 계산하려고 방 안에 한 1000명을 밀어넣어가 계산만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기계가 나타나 대체하면서 그 기계를 컴퓨터가 된 거예요. 컴퓨시 계산하다고. ER이 붙여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하다가 기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못하면 프랑켄슈타인이나 컴퓨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었다가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오히려 대치기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기계에서 우리가 지금 대치할 수 있는 위험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결국은 좀 고민을 항상 해야 되고 수동적으로 너무 4차 산업혁명 오니까 일자리 다 날아가고 우리 금단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고 자 이런 흐름이 있지만 결국 인간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냥 전통적인 또 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로고스와 파토스, 에토스를 잘 닦아내면 어떤 변화에도 문제를 또 해결해내는군요. 그렇죠. 답을 찾는군요. 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네. 그 영화 아닙니까? 참 말씀 잘하십니다. 이거 마지막 말씀 굉장히 너무 와닿네요, 진짜. 이거 좀 준비를 하셨겠군요. 그렇죠. 컴퓨터 이런 건 좀 준비를 해야 돼.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음 책이 혹시 정해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오늘 말씀을 그때 종교 이야기도 좀 관심이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그 말씀 많은 리처드 도킨스죠. 만들어진 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주 논란이 많아요. 딜루전 맞나?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뭐 한국의 제목은 하여튼 만들어진 신이죠. 만들어진 신이죠. 저는 그거를 읽었어요? 앞에 한 20%는 읽고 그 뒤에는 그 챕터별로 그냥 좀 관심 있는 것만 스킵하다 읽었는데 근데 사실 내용이 아주 뭐 버라이어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다양하게 증명을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책. 신은 있나 없나 뭐 이런 거죠. 신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신 없어. 그래? 신이 어디 있어? 도킨스보다 낫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16번째 책은
그 나오자마자 논란이 된 책. 네, 도킨스의 네, 만들어진 신. 제가 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와주신 정민현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드리죠. 사랑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